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착시대의 김서연입니다. 많은 혼란을 낳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대학가 역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특히 이 법률로 인해 조기 취업생들이 취업이나 졸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조기 취업생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논의 단계부터 말이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대학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료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전달했다며 신고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신고건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부정청탁의 범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대학가가 술렁인 것은 이 신고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기 중에 채용하는 기업의 관행에 따라 졸업 전에 취업하는 조기 취업생들의 학점 인정 요구 역시 부정청탁의 범위에 들어가 조기 취업생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 학생들이 이제 되게 취직난도 많이 겪고 있고, 저희 학교는 특히 이제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볼 때 취업계를 인정해줘야 이제 일단은 저희 사회에서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기 취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김영란법이 들어오면서 이미 취업을 해서 진출을 하려고 있는 학생들을 막는 그런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부정청탁으로 넣으면은 너무 대학생들의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까지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는 수업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취업은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거기까지 너무 약간 잔인하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청탁이랑 다르게 지금 대학생들의 생존이 걸려있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로 취업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졸로 나중에 취업을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니까 약간 좀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조기 취업생을 대상으로 대체 과제를 낸다거나 시험을 치르는 등 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대학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조기 취업생뿐만 아니라 교수들 역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시행 전에 예상된 혼선이었으며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행 이틀 전에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점을 부여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장 이번 학기에 취업한 취업생들은 교육부의 늑장 대처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조기 취업생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급히 학칙 개정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학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대학들의 대처는 다양했습니다. 학칙 개정 논의를 통해 조기 취업생들이 출석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거나 채용 기업이 교무과로 공문을 보내면 교무과에서 교수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겠다는 대학, 교육부의 공문과 관련해 질의를 넣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며 아직은 학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대학, 내부 조율 중인 대학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광장을 통해 학칙 개정 진행 상황을 게시했습니다. 총학생회의 게시글에 따르면 교무과에서는 우리 대학 학칙 제62조 출석 관련 규정인 해당 학기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현행 학칙을 유지하되 제61조 1항 4호 특별시험의 경우라는 특별 예외 조항을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착시대 제작진은 교무처장을 만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사안들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가 최근에 보내줬던 공문에 의하면 학칙 안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 담아서 다만 어떤 교육의 어떤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칙들을 정비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는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 학칙들을 살펴보고 그 학칙 제 62조에 의하면 출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의 학칙은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서 학생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아예 이 학칙에 의해서 이제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게 현행의 학칙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예고가 된 상태고 아마 학생들도 아마 이제 인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두었냐면 단 학기 중에 취업하여 학사내규 제40조에 따라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고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여 담당 교수의 인정을 받은 자, 뭐 이렇게 해서 예외 조항을 집어넣어서 저는 예외로 한다라고 이제 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한 상태고요. 1차적으로 이제 성적에 부여대한 거는 교수들의 자율 권한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어떤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재량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성은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출석했다 해서 특별하게 더 유리한 학점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학사내규 제40조에 어느 정도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학사내규 제40조는 유고 결석 또는 공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어떤 결석에 사유가 생겼을 때는 어떤 행정 처리를 해야 되냐는 게 학사내규 제40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학기 중에 취업한 경우라는 사유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이제 취업한 것들을 증빙해서 이제 단과대학에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 증빙 서류를 검토해서 소속학부장을 통해서 이제 이 단과대에 오려면 이제 학장이 이제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조금은 더 우리가 뭐 나름대로 이 교면의 심의 과정에서도 논의해보겠지만 조금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는 양해하는 정도의 취업이란 조금은 가급적이면 학생이 적어도 최소한 우리 대학을 졸업해서 좀 더 사회에 나와서 기여를 하는 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취업이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최소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의 취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자녀 학점이 이제 17학점 이하 남은 어떤 마지막 학기 또는 초과 학기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떤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되는 어떤 거를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17학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너무 많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러니까 이때는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과 학습을 병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취업과 학습을 병행할 정도의 학습의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양이 17일도 지금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럼 뭐 15가 될 수도 있어요.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유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학과 사무실을 거쳐서 단과대학으로 오게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유고 결석계요. 일종의 결석계를 행정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결국 취업에 의한 결석계를 내는 거죠. 학교 측은 학칙 제62조의 예외 조항 확대, 학사내규 제40조 유고결석 공결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계 공결을 인정하면서 출결 부분의 예외 부분을 확대해 조기 취업 학우들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도 취업준비생에서 그런 생각 해봤는데 사실 취업을 하고 나면 학점이 그 다음부터는 또 사실 나오지 않으면 좋은 학점 받는 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F만 피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학생을 위해서 그냥 D라던가 거의 현실적으로 D를 주는 학생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D를 아예 그냥 고정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밀착시대에서 학칙 개정과 관련해 학우들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교수의 재량으로 대체 과제 제출 또는 특별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기 취업생들의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우들의 의견은 학칙 개정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될까요? 지금은
예고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절차에 따라서 각 부처를 통해서 의견을 내면 그거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그건 당연히 절차입니다. 그건. 예, 지금 현행의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미 그 예고에서 다 올라가 있고 인터넷이나 공개돼 있고요. 그걸 보고 의견들을 주면 충분히 합당하다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의견 수렴은 절차상 반드시 검토될 것이라고 교무처 측에서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추후 학교 측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학기에 취업한 학우들이 개정된 학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칙의 공표는 얼마나 빠른 시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절차를 가장 빠르게 당기고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의견들을 다 이제 수합을 해서 저희가 전체로 11월 첫 번째 주에 법규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를 다 검토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보완이 되어지면 그거를 이제 11월 아마 둘째 주 정도나 셋째 주 정도에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이제 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서 학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특별하게 이견들이나 이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공포가 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제 일부 학생들은 그러면 그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마지막 학기 학생들의 경우에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교과목의 어떤 학습 방법을 좀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으면 이게 적어도 특별하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결되지 않는 한은 일단은 그 권한이 이제 교수님에게 돌아오면 교수님이 결국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개정된 학칙의 공표는 11월 중순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번 학기에 취업한 학우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칙이 공표되면 조기 취업한 학우들은 취업 공결서를 과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대학장의 승인을 획득하고 이후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통해 출석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취업 학우들이 당장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발빠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조기 취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빠르게 확보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정된 학칙은 속빈 강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는 보다 많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우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칙 개정의 당사자인 학우들 역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밀착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